이제 적립식 관련한 이야기 좀 해볼 텐데 혹시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 잠깐 생각해봤는데, 네. 제가 어설프게 투자하는 것보다 지수를 쫓아가는 8%의 약간 평균적인 수익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왜 저희가 지금 최근 1년의 변동치 말고 네. 극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 횡보하는 구간 있잖아요. 네네. 지금은 그냥 화면으로 보니까 짧게 느껴지지만 사실 4, 5년, 6년 막 이럴 수 있는데 그 횡보하는 기간 내에도 제가 지수를 주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시기를 정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아까 말한 8% 수익이 날까요? 8번 나면 할래요? 아마 나도 안 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투기적 성향이 쉽게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많은 기사들이 오늘은 어떤 종목이 몇 프로 올랐다, 상한가 갔다 이런 뉴스들이 곳곳에 이렇게 나오면 안정적으로 어떤 수익이 나오는 무언가가 있어도 사실 매수를 하지 않는 가능성이 있고 이게 거의 확실합니다라고 해도 버티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물어보신 내용은 이런 횡보장은 그런 수익률이 나오기 힘들고요. 다만 우리가 기준이라고 했던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높게 나와요. 그런데 긴 시간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연으로 쪼개보니 한8% 정도의 수익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매수하려고 하는 내가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앞으로의 10년 동안 시장이 계속 빠진다면 애매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운이 좋게 내가 이제부터 매수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확 펴지는 그런 구간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언제나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 내 재산이 확 뭐 이렇게 뭐 제한이 더진다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반대의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되면 다른 쪽 시장이 커질 확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전체 자산 중에서 주식이라는 부분은 한 부분인 것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자산도 분산으로 해서 잘 쪼개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시장 하나만 바라보고 살진 않거든요. 근데 이 시장의 비중이 한번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커지긴 해요, 보통. 근데 그걸 항상 유지해야 돼요. 나의 자산의 일부만 주식을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이 자산 역시도 안전한 방식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적립식의 뭐 펀드를 해보셨으니까 당연히 적립식의 개념을 아실 텐데요. 그래도 복습한다 생각해서 네.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잘 안 보일 테지만 기초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코스피에 대한 어떤 적립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한때 적립식 적립식 근데 요즘은 좀 모르겠어요 어떤지. 일단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시 500원 됐다가 1,000원 됐다가 1,500원 됐다가 1,000원 되는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을 이 한 주를 샀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냥 같은 금액이었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 번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주식처럼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파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만 원을 이게 1,000원이니까 만 원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10주를 샀을 때 일정 부분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만약 이 시간이 한 1년이라고 했을 때 1년 지났을 때 본전이 올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쪼갠다라는 생각이에요. 쪼개서 사면 어떨까?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한번 모아본다는 거예요. 1,000원일 때도 사고, 500원일 때도 사고, 또 1,000원일 때 사고, 비싸지만 1,500원일 때도 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어떨까라는 이런 계산인데,
이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 일단은 요 단위 여기서는 1,000원일 때 10주를 사겠죠. 네. 근데 요 때는 20주. 20주를 살 수 있어요. 나는 똑같은 10,000원을 투자하는데도. 그리고 요 때는 다시 10주를 사는 게 맞죠. 네. 요 때는 6.7주. 같은 10,000원을 투자하지만 얼마 사지 못해요. 6주. 그래서 요것들을 합계 내보니까 40주 정도로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40주. 그러니까 만약에 이 4만 원을 이 A라는 주식에 처음부터 여기다가 팡 4만 원을 사는 것과 네 번에 걸쳐서 10,000원씩 나눠서 산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4만 원을 한 번에 샀으면 40주를 샀겠죠. 네. 근데 분산으로 사면 46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럼 6주가 더 수익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수익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적립식이라는 것은.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보통 심리가 밑에 가면 사지 못하고요. 올랐을 때 또 무서워서 못 살 수도 있어요. 이게 심리에 따라 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적립식을 할 때는 기계적으로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옛날에 뭐 한 아주 오래전에 만든 자료라서 만약에 적립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상승장일 경우에 시장이 쫙 오를 때는 적립식으로 뭐 500원, 그러니까 100원씩 늘렸다고 해볼게요. 600, 700, 800, 900 이렇게 적립식으로 사게 되면 그냥 적립식 한 번에 이때 왕창 산 사람보다 적립식으로 산 사람은 좀 더 높게 샀으니까 수익이 더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익으로 보면 한 만약에 80% 날 수익이 한 34% 정도로 줄 수 있어요. 적립식은. 다만 상승장일 때는 수익이 낮다라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수익이 상승장이고 뭐고를 떠나서 수익이 낮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근데 아쉬움이 남을 수 있죠. 아, 상승장이었을 때 이때 한 번에 왕창 사놓을 걸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은 보통 이런 시장만 있진 않아요. 대부분 이런 시장도 있고 확 빠졌다가 본전도 못 오는 시장이 있고 빠졌다가 다시 본전 오는 시장 혹은 본전도 안 오는 시장도 있고요. 주식 한 종목만 개별 종목을 만약에 샀다면 상폐되는 경우도 고려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많은 조합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의 부분만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골고루 보면 내가 500원일 때 주식을 샀는데 시간이 지나서 400원이 되어 있는 이 가격이라면 주식으로 했다면 한 20% 정도 손실 났을 거예요. 근데 적립식으로 하면 수익이 나요. 9%. 이상하죠? 분명히 500원이었고 그 주식은 본전에 오지 않았는데도 왜냐면 떨어질 때 조금 더 많이 산 효과가 나와서 평균 단가가 여기였을 수 있는 평균 단가가 낮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올랐을 때 수익을 나는 거죠. 이거는 어떤가요? 같은 500원이 되는 과정, 아까 봤던 거잖아요. 그런 과정일 때 주식으로 거치식으로 한 사람은 그냥 본전이겠죠. 근데 적립식으로 떨어질 때 조금 더 사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20% 정도의 수익이 나요. 본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빠지는 경우. 500원일 때 샀는데 200원이 되어 버렸다면 60% 정도가 손실일 거예요. 60% 정도. 근데 40% 정도가 손실일 거예요. 근데 아니다. 60%가 맞나요? 근데 적립식으로 한 사람은 그래도 덜 손실이 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분명히 손실이긴 손실일 거예요. 시장이 계속 빠지면. 다만 덜 손실이 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이고요. 이걸 이제 지난 코스피에다가 한번 비교를 실제로 대입을 해본 거예요. 예전에 만든 거라서 이게 날짜가 언제 끊겼는지 모르겠네요. 언젠가요 이게? 2010년이요. 그러네요. 10년 전에 만든 건가 봐요. 그랬더니 이 이후에 그래프가 없네요.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 언제나 이렇게 굴곡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굴곡은 있었다라는 거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이 지금 지나고 나봤더니 아주 흔하지 않은 케이스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무섭게 빠지는 것도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결론은 우상향하진 않는 것 같고, 시장이 횡보는 아닌 것 같고, 지난 시장을 보면 우상향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파동을 주더라, 이렇게 파도가 생기더라라는 게 핵심이라면, 우리는 거치식으로 할 때 리스크가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시점이 안 좋아서 여기서 산다면 엄청난 손실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매번 바닥에서 고점에서 팔고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냥 주식이 날 수 있어요. 거치식 투자가. 근데 그런 능력은 저는 이 세상엔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대입을 해보면 10년 동안의 코스피의 수익을 보면, 여기 보면 2000년 1월 달 그리고 2011년 1월까지의 지수를 이렇게 포함한 거예요. 1000포인트 여기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좀 올랐죠. 이때 적립식과 일반 그 거치식의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요. 매월 100만 원씩 투자했다면, 100만 원씩 투자했다면, 그러니까 총 투자금이 이만큼이 들었다는 거예요. 1억 3천. 그러니까 1억 3천을 한 번에 투자한 사람과 이것을 10년으로 쪼개서 매월 100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이겼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죠. 그냥 한 번에 산 사람은 90% 정도의 수익이 났을 거예요. 10년 동안에. 근데 적립식으로 한 사람은 114% 정도 수익이 났어요. 이게 차이가 나죠? 네. 분명히 이렇게 상승하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 이렇게 좀 쪼개볼게요. 쪼개보면 이렇게 보면 요거는 2년 단위로 쪼개본 거예요. 왜냐면 10년씩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요. 2년 정도는 누구나 해볼 수 있거든요. 무작위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그러니까 894포인트에서 875포인트가 되어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약간 원금까지 오지 않았던 이런 모습일 거예요. 여기 시작점부터 여기 종가가 여기니까요. 좀 내려왔지만 아무튼 시장은 재미없었던 시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강력한 상승이 있었겠지만, 그랬을 때 2,600만 원, 그러니까 2,600만 원을 한 번에 여기서 산 사람과 매월 100만 원씩 산 사람을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2% 손실이 났겠지만 적립식으로 하면 37% 정도 수익이 나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더 많은 주식 수가 모아졌을 거예요. 훨씬 많이. 주식 수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오고요. 또 밑을 보면 이건 어때요? 이거는 여기서 샀는데 875에서 샀는데 899니까 산 거보다 종가가 조금 더 올랐어요. 미세하게라도. 그랬을 때 시장 거치로 산, 그냥 한 번에 산 사람은 2.6%, 적립식으로 모아간 사람은 26%. 이도 차이가 많이 나죠. 아까랑 비슷한 시장 환경이었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시장도 있을 수 있어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구간. 그렇게 보면 여기서 샀는데 899에서 샀는데 한 1400 정도까지 지수가 올랐다. 이 상황은 거치는 한 60% 정도, 적립식은 한 45% 정도 수익. 이럴 때는 거치가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때는 근데 아마 누구나 즐거웠을 겁니다. 10%에 너무 스트레스 받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이렇게 시작점보다 분명히 종가는 이렇게 올라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역시 요럴 때는 당연히 시장이 좋았을 수 있어요. 그죠? 28%, 18%. 그리고 요런 장세가 있을 수 있어요. 종가가 1800이었는데 시작가가 종가가 1600 정도 빠진 거죠. 주가가. 네. 그죠? 빠졌을 때는 시장은 마이너스 12% 정도 손실,
근데 적립식은 빠져도 13% 수익.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적립식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일부러 2010년도 거까지를 한 게 이 구간을 포함시키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시장이 언제든 올 수 있어요. 근데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간은 할 게 없어요. 혹은 그냥 CMA에 돈을 넣어놓는 방식인데 적립식인 사람들은 시장이 빠질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더 많이 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시장이라는 것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도 있어요. 물가가 오르는 부분도 있고 시가총액의 가중 방식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것, 그리고 한 200년 주식 시장에서 봤을 때도 여태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이 적립식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부분이 너무 좋게 표현되어 있고 광고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수익이 많이 난다더라. 근데 한두 사람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다 아니고요. 그리고 한 번 좋았던 수익이 계속되진 않아요. 한두 번 좋은 자리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데요. 이 돈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못 지키고 그 다음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작년에도 같은 모습이었어요. 작년에도 이때 벌었던 거 이때 다 대부분 잃었던 사람들이 많고요. 오히려 신용과 물타기를 통해서 더 손실이 커진 사람들이 더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번 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다만 주식만이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은 아닐 것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젊은 층이라면 꼭 적립식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주식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반적으로 반 정도, 반은 적립식으로 반은 주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반 적립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요령이 필요한데요.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급여의 몇 프로를 아예 세팅해놓고 해도 돼요.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그래 나 월급에서 5%는 그냥 버릴 거야. 세금 낸다 생각하고 그냥 ETF로 그냥 살 거야. 다만 이것은 한 10년 있다 뺄 거야. 이 정도 각오가 있으면 해볼 만해요. 아까는 2년으로 비교를 했지만 2년은 짧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목돈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한 3천만 원 모았어 라고 하면 이 돈을 한 3년 동안 ETF로 한다라고 하면 나누기 36개월 해서 그 돈으로 안정적으로 매번 살 수 있게. 왜냐하면 월급이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런 공백 기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적립식은 꾸준함이 핵심이기 때문에 목돈을 처음부터 쪼개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독한 마음으로 회사 그 급여에서 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투자 자산이거든요. 네. 위험 자산. 네. 위험 자산이라는 것은 투자 그 원금 손실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그러니까 적립식이든 주식 투자든 간에 앞으로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건들지 말아야 될 돈으로는 주식을 하면 안 돼요. 특히 남의 돈으로 한다거나 뭐 특히 최근에 뭐 그쵸 그런 경우도 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결혼 자금 혹은 나의 퇴직금 이런 걸로 주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런 자산으로는 주식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아주 선수라 할지라도 주식은 여유 자산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되고. 지금 몇 분 정도? 그죠? 19분. 네.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살짝. 갑자기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요. 네. 투자 자산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해 보면 일단은 소득이 있잖아요. 네. 이 소득에서 보통 흔히 하는 것 사람들이 지출을 먼저 하죠. 네. 그리고 나머지를 저축을 하고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 근데 보통 투자까지 올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근데 이걸 이제 방식을 바꿔서
그 소득에서 여기 여기로 오면 돼요. 저축을 먼저 먼저 하고 하고. 저축을 하면 당연히 저축을 먼저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남는 돈으로 쓰는 거예요. 그때 이걸 바꾸고 남는 돈을 아껴서 그럼에도 돈이 남았을 때 그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이 투자 자산은 그 정도로 마지막 단계에 하는 것이지 월급 300 버는 사람이 대부분 저축 한 달에 10,000원도 못 하는 사람이 주식을 한다는 거는 완전히 투기적인 게임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뭔가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다음번에는 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ETF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걸 진행 한번 해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